자신이 나약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그때 당신의 내적 상태와 주변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세요. 그 나약함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유전자 키 37번 나약함에서 부드러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식을 통해서만 나약해집니다. 당신은 삶의 어느 영역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나요?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역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성숙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넣는 대신에 정직하게 마주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이것은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위대한 힘과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인식을 주는 깊은 자기 사랑의 길입니다. 37번 유전자 키 그림자 나약함. 반복되는 초대. 오늘은 37번 유전자 키 3번 라인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즌4 카드뉴스로 4년째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로즈입니다. 나약함의 그림자를 지나 평등의 선물과 부드러움의 시티로 이어지는 37번 유전자 키. 몇 해 동안 카드뉴스 묵상을 해오면서 저는 좀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묵상했던 키들을 시즌3, 시즌4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돌아보니 37번 유전자 키도 시즌2 때 카드뉴스로 묵상을 했었더라고요. 64개나 되는 많은 키 중에서 같은 키를 2번, 3번 만나게 되는 이 흐름은 어떤 초대일까? 처음엔 내가 무엇을 더 보아야 하는 것일까? 이번엔 어떤 배움이 있을까? 그것에 귀 기울이며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문득 알아차려졌어요. 이것은 또 다른 초대구나. 머리로 통찰하게 된 것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초대. 변화를 위해 시도했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가라는 초대. 그렇게 하면서 나의 진정한 빛과 만나고 내면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들으라는 초대. 하나의 길을 깊게 묵상하고 나를 지속적으로 비추어 본다면 그것이 곧 64개의 키로도 깊게 이어지며 결국 하나로 연결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나약함의 그림자를 마주하다. 2년 전에 했던 37번 유전자 키 묵상을 봅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제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역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성숙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곳이라는 메시지였어요. 그 부분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받아들여 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2년간 펼쳐진 삶은 그 부분에 있어 저의 현 주소를 마주하고 계속 단련시켜주는 경험의 장이었습니다. 사실 머리로는 크게 깨달았지만 약한 부분을 정직하게 마주한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가족 안에서도
내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도 지향점이 높고 열심히 살아왔던 저는 그만큼 외부의 인정을 받을 일이 많았고 조건하에 취약했습니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다시 기대하고 영향받는 제가 보였어요. 하지만 외부의 인정은 결코 저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인정이 있다 해도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높은 지향점은 아직 충분치 않아 라고 속삭였거든요. 어차피 외부의 인정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불안과 갈증이 높아질 때면 외부의 인정으로라도 위로받고 싶은 욕구가 반복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나 그 반복되는 시간들 또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수용이었다는 것. 내가 나를 수용하고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한 아무리 외부에서 인정이 주어져도 나는 결국엔 또 외부의 더 큰 인정을 갈구하게 되겠구나. 긴 휴식 속에서 찾아온 깨달음. 특히 건강상의 이슈로 예상보다 긴 휴식기를 가지게 되면서 저는 불안함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휴식 중에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건강은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고정된 인식의 틀이 남아있던 저는 빨리 나아서 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때때로 올라왔어요. 쉬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빨리 복귀할 수 있을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뒤처지는 게 아닐까?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는데 감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쉬는 동안에도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을 내려놓지 못하니 온전한 쉼과 회복에 집중하지 못했죠. 3개월마다 휴식 연장을 내면서도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떤 면에선 휴식이 아닌 불안과 싸우는 시간 같았어요. 그러다 6개월 전에서야 저를 아껴주시는 어떤 분의 조언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전혀 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몸이 깊이 이완되는 걸 느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다. 이제 그만 힘을 빼고 쉬어도 돼. 결국 줄어들지 않던 육체적인 고통은 저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고 수용하고 정직하게 마주하도록 몸이 보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를 몰아세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 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몸과 머리의 균형을 찾아가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회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절의 상처를 묵상하며 그러다 또 하나의 선물처럼 동안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절의 상처를 오롯이 마주하며 홀로 보냈던 시간. 그 시간들은 고요했고 깊었고 때로는 버거울 만큼 아팠습니다. 거절은 단순히 관계에서의 단절이 아니었어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때로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아파하고 흔들렸던 시간들. 그렇게 저는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거절과 분리의 상처를 바라보았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먼저 거절하며 살아왔던 시간들도 다시 마주했어요. 그러나 동안과의 그 무거웠던 시간들을 나와 함께 머물며 보내고 나니 결국 그 어떤 거절도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온전한 인정으로 나를 지탱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어요. 함께 견디는 힘.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시간 동안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조차 사실은 공동체의 장 안에서 함께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이도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견디며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의 무거운 만큼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여정을 이어가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지나온 지금도 제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채우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로서 함께 있었기에 더 잘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 서로의 존재로서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있었기에 더 깊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따로 또 같이. 저에게 37번의 평등과 공동체는 인정을 넘어 존재로 온전히 수용되고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이곳. 그게 제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곳에 뿌리를 두고 함께 나아가고 싶은 이유입니다. 복직을 앞두고 새로운 출발. 저는 지금 복직을 앞두고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2월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스스로 긴장하고 몰아붙이지 않으면 원하는 상황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목표를 세우고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도 충분치 않다 여겼던 압박감에 더 이상 눌려있지 않거든요. 기준이 외부에 있지 않고 제 안에 있으니까요. 어쩌면 처음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 무언가를 배워서 이루어서 채워가려고 했던 힘과 능력은 사실 제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흐름을 따라갈 때 비로소 제 안에 진짜 힘이 나올 수 있는 여유와 틈이 생긴다는 것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속도대로 걸어가 보려 합니다. 무엇이 오든 이미 충분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애써서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거나 저를 몰아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가며 나를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의 시간도 감사합니다.